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TCC 스틸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육룡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종목 6가지. 그 중에 제가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랑 그 다음에 TCC 스틸을 제가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라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저희 오픈방에는 TCC 스틸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따로 제가 인덱스하게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TCC 스틸을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가 있냐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가장 주력 사업군은 이 주석 도금 강판, 흔히 우리가 이제 석도 강판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참치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이거죠. 니켈 도금 강판. 이게 원통형 배터리를 싸는 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동도금 강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롬산 처리 강판, 병마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주력이 되는 사업군은 이 석도 강판 부분인데요. 다만 이 석도 강판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래는 성장성이 없었던 포인트였는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가 나왔죠.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계속 이제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 참치캔 그러니까 이 석도 강판이죠. 중국산 석도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굉장히 높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석도 강판은 반덤핑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석도 강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가격 경쟁력이 워낙 이렇게 되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미국 원래는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상무부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건 어쨌든 메인 모멘텀은 아니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니켈 도금 강판, 원통형 캔, 배터리 캔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슬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셀 3사들 역시도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점점점 배터리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캔의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4680이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4680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4695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4680은 실질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 차라리 아예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4695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4695 역시나 원통형 배터리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역시도 니켈 도금 강판 사용량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더 작아지진 않고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걸 감안하면 니켈 도금 강판의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TCC 스틸이 글로벌적으로 니켈 도금 강판 시장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생산 캐파에서 지금 현재 TCC 스틸이 1등입니다. 1등인데 여기엔 지금 제가 20만 톤이라고 했는데 당장에 지금 현재 20만 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7만 톤이에요. 7만 톤이기 때문에 그러면 1등이 아니지 않냐. 토요코안보다 작지 않냐, 생산 규모가. 근데 작년에 4공장 라인을 증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증설이 마무리되고 결국에는 이 4공장 쪽에서 이제 생산이 가동되면 최종적으로 캐파는 20만 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현재 1위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위로는 토요코안이 한 12만 톤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타타 이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이거죠.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만 톤. 다만 예정이죠. 지금 동국산업의 언제쯤 니켈 도금 강판이 생산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이게 니켈 도금 강판 자체가 워낙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생산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빨라야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2024년 정도로 2024년 연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동국산업 13만 톤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 캐파 규모를 보면 글로벌 넘버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캐파가 이만큼 늘면 그럼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생산 캐파를 늘리면 이거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가파르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전에는 각형이라든지 파우치 쪽의 성장성이 아주 가팔랐다면 최근 들어서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2030년 기준으로 본다면 동국산업이 그 안에 13만 톤을 증설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쇼티지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현재 니켈 도금강판 현재는 소형 가전에만 적용이 됐던데 이게 점점 전기차 시장으로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크지는 않을 때는 확실하게 이게 공급 과잉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니켈 도금강판이 원통형 배터리에 적용이 되면서 수요와 공급은 이제 역전이 되고 2025년부터 슬슬슬 캐파가 쇼티지 상태로 접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실한 쇼티지다. 물론 이게 조금 수정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주요 기업들이 여기서 증설을 한다 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원통형 배터리의 사이즈는 점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니켈 도금 강판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니켈 도금 강판 시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TCC 스틸의 가장 주력 매출이 속도 강판인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 주력 사업군이 바뀌냐라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호 공장 라인이 증설이 마무리되는 올해죠. 올해부터 급격하게 매출 비중은 늘어나고요. 이제 내년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니켈 도금 강판이 매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도 강판보다는 니켈 도금 강판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구조에서 마진율이 높은 사업군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건 좋은 믹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매력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성장성은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TCC 스틸만의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은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TCC 스틸의 또 매력은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그 성장성 대비 여전히 저평가라는 겁니다. 자,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자, 2025년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1조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일단 지금 올해도 예상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매출이 한 8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증설 효과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증설이 올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니켈 도금 강판의 캐파가 3배가 늘어납니다. 3배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다 돌아갔을 때를 가정한다면 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한 2조 원 정도까지도 보더라고요. 2025년 기준으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한 1조 2천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 한 중심값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1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속도 강판의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하지만 이게 올해부터 해서 점점 제가 앞선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니켈 도금 강판의 매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믹스 개선 효과가 있으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요. 뭐 물론 이것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한 10% 중반대까지도 예상을 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영업이익률을 10% 정도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1조 4천억. 그러면 영업이익률 한 10%.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온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니켈 도금 강판 국내 독점, 그리고 글로벌 1위라는 걸 감안해서 추가적인 멀티플을 준다. 물론 양극재 수준의 멀티플은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배 정도의 멀티플은 시장에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총으로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한 2조 8천억 정도가 나와야 적정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조 5천억이 안 되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100% 정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과 관련된 모멘텀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끝으로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면 7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는 가격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5만원의 중요한 두톤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지지대를 지금 현재 60일선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5만원은 강한 지지 라인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9월달로 넘어가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5만원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세 하락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TCC 스틸을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5만원 이하에서는 부담 없이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 2차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이 돼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4만원 라인을 2차 분할 매수가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9만원 수준까지의 반등이 나와야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TCC 스틸을 가지고 계신다면 목표가는 9만원을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CC 스틸 분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과 관련된 또 주요 이벤트가 있으면 꾸준히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